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2일이죠. 네, 한국 AI 투자센터 홍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 자, 오늘 시장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뭐 연말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데, 크리스마스 앞두고 시장이 한번 좀 크게 출렁이고 있죠. 그래서 가뜩이나 또 코로나로 힘든 분들께 또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걱정스러움 하나 좀 덧붙여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끝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사실 시장이 빠져도 대응만 잘하면 오히려 기회고, 그죠? 근데 반대로 뭐 시장이 올라도 올라가는 종목이 없다라면 그것도 하나 이제 오히려 이제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그냥 단순히 지수가 좋다 내지는 뭐 종목이 많이 오른다 뭐 떨어진다 이 부분보다도 내가 거기 얼마만큼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도 이제 방송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4시 21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고, 중요한 건 이제 올해를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수 기준에서 좀 잘 마무리 좀 지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내용 몇 가지 좀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 좀 잘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간단하게 보시면 내용들 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자,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지속된다. 이 부분 좀 경계하자 그랬죠? 제가 뭐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너무 몰빵하지 말고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좀 남겨놓고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 좀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시장은 뭐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있으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면 굉장히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현금이라는 건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의 어떤 리스크 관리가 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회를 잡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서 종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근데 그거를 살 현금이 없어. 그러면 딴 걸 팔고 아니면 뭐 통장에 있는 돈을 입금해서 뭐 매매하기는 저는 사실 좀 비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전략 자체가 굉장히 좀 흐트러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 그러니까 결국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돈도 수익이 나야 큰 돈으로 굴렸을 때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얼마만큼 자금을 굴렸을 때 확실하게 좀 승률이 높아질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이 더 좀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계좌 안에 자금을 어느 정도 좀 남겨놓으면 그런 기회를 잡는 것도 굉장히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습관을 잘못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냥 내 통장에 있는 거 더 넣지, 아니면 내지 대출 받아서 뭐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게 있으면 내 거 팔고 그냥 산다든가, 그죠? 그런 매매가 여러분들 결국에는 결과가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찜찜한 요인이 있으니 그 찜찜함을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자. 이제 그 찜찜함이 결국 뭐였어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간단하게 좀 그래프로 좀 보여드릴게요. 들으셨던 분들은 무릎을 탁 치시면서 그냥 탁 치고 어떻게 해요? 아, 맞아! 라고 하시겠지. 근데 맨날 후회만 해봤자 답은 없어,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아쉬움들을 사실상 많이 좀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아쉬움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인데, 팔고 나서 올라도 여러분들 아쉽고, 그죠? 팔고 나서 팔고 나서 떨어져야만 항상 나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팔고 나서 올라가면 아쉽고, 조금 사도 아쉽고, 그지? 뭘 해도 아쉽고 저래도 아쉽고, 항상 아쉬우면은 멘탈이 결국에는 나갑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좋을 게 없어요. 자, 지금 일단 이 부분 한번 간단히 좀 볼 텐데,
자, 12월 달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말에 외국인들이 지금 피크를 찍고 요때 이제 대량 매도, MSCI 리밸런싱 요때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팔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거를 이제 우리가 관찰을 했죠. 그동안에. 관찰을 했고 현금 비중 항상 최소 비중 어느 정도 만들어 두시고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명확하잖아. 그죠? 명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사지 않고 파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좀 명확하다라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는가요?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분명한 건 외국인들이 팔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좀 파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매수 주체가 지금 매수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시장에 큰 충격이 지금 가해지는 겁니다. 뭐 사실 아직 그 오른 거에 비해서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려감이 뭐예요? 결국에는 오늘 같은 하락이 일주일 내내 있으면 어떡하나요? 라는 우려감 내지는 한 달 내내 있으면 어떡하나요? 라는 우려감이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막 현금을 부랴부랴 만들어야겠다. 리스크 관리 해야겠다. 물론 지금도 아직 안 늦었을 수 있지만 항상 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 시장을 봐야 돼.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포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손실인 종목 중에서 대박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손실을 보면 그 대박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버티지 못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죠? 그냥 나 손실 보면 어떡하지? 시장 빠지면 어떡하지? 우려감이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좋은 주식을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상황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이 부분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러한 어떤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게 이제 알파 프로그램 같은 경우죠. 왜냐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가급적이면은 빼주니까. 그죠? 이제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 외국인들 매도 지속 때문에 지수에 좀 부담이 이제는 좀 가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눈에 딱 띄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그냥 외국인들이 팔든 말든 좀 상관없어요. 왜? 시장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험이 없는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너무 자만심이 넘치면 벌었던 거 여러분도 어떻게 토하게 됩니다. 꼭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히나 코스닥 매도가 상당히 좀 큰데요. 오늘 코스닥 매도 규모가 외국인들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 한 2,0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 마이너스죠. 코스피 규모로 환산을 해보면,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면, 여러분들 이제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1940조입니다. 1940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370조 정도 돼요. 370조. 거의 어떻게 6배죠. 그러면 곱하기 6 대략적으로 해보시면 나오잖아. 그죠? 1800에 곱하기 6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코스피 1주 한 1000억 정도 판 거랑 맞먹는 효과가 오늘 외국인 쪽에도 나왔는데, 중요한 건 기관도 같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쳐서 그냥 2조 3천억 가량 매도한 것처럼 빠진 거지. 누가? 코스피. 근데 이제 코스닥 매도가 이제 요 부분이지만, 이해를 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야? 충격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많았고 충격이 컸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팔았으니까 오히려 그 매도가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건 뭐야? 이 매도 때문에 이제는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하락이. 이제 그런 어떤 우려감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예상하는 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게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는 팔 수 있지만 한 달 뒤에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뭐야? 결국 한 달 동안에 나는 매집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다가 사줄 거다라고 예측이 되면 이 팔 때 시장이 밀릴 때 나는 뭐 해야 돼? 사야지. 그죠?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 그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겠지. 근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버텨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멘탈 싸움이에요. 몰빵해갖고 손실만 보면 이거 버티겠냐고. 안 되잖아. 가장 그게 현실적인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있는 분들은 분할적으로 끊어서 이제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되겠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여러분도 있는데, 요거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조금 많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영향력은 굉장히 좀 큰 이슈죠. 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상황이 좀 좋지가 않고,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 중에 뭐 관광이라든가, 그죠?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좀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최근에 보시면 미중 갈등,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나가서 진짜 기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드러내고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 하지만 기쁘겠지,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이든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제 미중 갈등, 대만 해협 갈등이 지금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큰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대만과 미국이랑 한편이고, 중국이랑 이제 대만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뭔가 잠깐의 어떤 그 액션만으로도 시장에는 우려감을 갖기에는 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슈는 물론 아니에요. 굉장히 좀 오래됐던 이슈고, 근데 이제 시장이 뭔가 이제 악재를 찾기 시작하면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변종이 나왔다. 어디? 영국에서. 그래서 40군데 국가들이 이제 입국 금지를 했죠. 영국을. 이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악재 요인이고, 근데 이제 요것들도 우리가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리스크 요인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무조건 우리가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대응을 해놨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뭐 항상 20에서 뭐 30 내지는 그 이상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시황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정도를 확보해 놓고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갖고 계신 종목이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점 매수할 현금이 있잖아요, 그죠? 3월달 지금 또 이제 같은 얘기지만 요거 한번 좀 볼게요. 항상 아쉬운 건, 주식하면서 항상 아쉬운 게 여러분들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저점에서 뭐 할 걸, 저점 매수하고 기다릴 걸,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로또를 딱 샀는데 꽝이야. 아, 이 번호를 한번 찍어볼 걸, 그럼 1등인데 랑 다를 게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3월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잖아. 현금이 없거나 아니면 현금이 있어도 못 버티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현금이 있었으면 이 저점 매수했을 때 기회라는 건 반드시 알죠. 근데 저점 매수할 때 시그널이 분명히 있어요. 뭐? 그게 투매지, 투매. 그 투매에 대한 증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히 좀 잡아드리죠. 그동안에 제 어떤 방송을 오래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리딩을 오래 받아보신 분들은 투매를 진짜 정확하게 잡아드린다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요때도 그랬고. 왜? 요때 뭐 손해 안 봤다라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던 종목은 마이너스죠. 근데 결국 버텨내서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들. 근데 저점에서 많은 분들이 털렸어요. 강제적으로 내지는 뭐 자발적으로, 그죠? 많은 분들이 또 털렸고, 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 요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려감이 좀 컸던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요 자리에서도 결국에는 좀 잘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요런 이야기 이제 왜 드리냐면,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제 제 얘기를 진짜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셔갖고 현금 만든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와서 팔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은 항상 뭐야? 뒷북이에요. 늦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얻어맞은 이 자리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추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매도를 해야 됩니까?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슈를 짚어드리면 이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 또 겁을 먹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대응을 못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미중 무력 충돌 나면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당연히 경제가 어려워지겠지. 그지? 조정받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걔네들도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민들이나 이런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전쟁을 원합니까? 요즘 무기가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와는 차원이 달라요. 또 일본이 히로시마 원폭 맞고 쥐지 찍긴 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 핵폭탄과 그때 핵폭탄은 달라요.
진짜 신식 무기를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중국이 미국이랑 한번 붙어볼 생각이 있는 거 아니면은 굳이 무력 충돌로 진짜 심각하게 번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예. 이게 기본적인 어떤 선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요? 주식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게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 그때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생각적으로 보면 이 이슈 자체는 물론 악재 요인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악재 요인인 건 좀 분명한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볼 만한 어떤 이슈, 물론 파급력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최악으로 치달을 것인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다. 그렇게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코스피 코스닥 600억씩, 그 다음에 선물은 얼마? 3,500억 정도 유입되면서 일단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많이 빠지니까 자금이 좀 유입되더라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슈는 간단하게 좀 짚어봤는데, 그러면 결국 달라진 건 뭐냐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올랐으니 그동안에 지금 보시면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정 없이 올라간 시장은 없습니다. 조정 없이 올라간 시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 조정 구간이 대응을 잘했으면 여러분들 항상 기회였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지금의 이제 조정 자리가 짧을 거냐, 아니면 좀 길 거냐, 이제 요거는 좀 더 확인을 해야겠지.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또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또 밀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오히려. 그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올해는 뭐 거의 갔고, 이번 주, 다음 주 끝이에요. 거래일수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거래일수로 좀 많이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도 지금 3일 남았고, 이번 주도 3일 한 6일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2021년을 어느 정도 좀 대비한 전략들이 좀 필요할 텐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2021년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떤 선에서 보면 요 부분 좀 보자고요.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치고 올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보시면 코스피도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뚫어버리니까 급등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처럼 조정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박스권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이 박스권 대응에 있어서는 보다 유리한 건 뭐? 진짜 지수 관련주는 정말 매집을 잘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가는데 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지수가 그냥 지수만 급등하는 게 수익을 과연 크게 만들어줄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삼성전자, 그죠? 요 구간에서는 누구?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갔습니다. 셀트리온도 물론 있지만. 근데 이제 그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산 게 많이 가야 되잖아,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많이 가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 근데 박스권에서는 내가 모든 거를 매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예를 들면 12월 뭐 첫째 주는 반도체가 가고, 둘째 주는 2차 전지가 가고, 셋째 주는 바이오가 가고, 여러분들 넷째 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주가 간다. 그러면 내 포트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돼? 반도체 차익, 2차 전지 차익, 그 뭐야? 그지? 바이오 차익, 게임 차익. 그럼 돌아가면서 차익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가급적 많은 것들을 매매해야. 근데 업종으로 봤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근데 이제 시기가 이제 다른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게 결국 뭔데? 순환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제 그렇게 좀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아무리 좋아도 매매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무조건 몰빵 해놓고 기다리면 여러분들 수익을 안정적으로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분위기 자체가 너무 지금 살벌하잖아, 사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느낀 감정 그대로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을 때 느낀 감정 그대로예요. 미중 무역 협상, 1차,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대전도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하다가 일어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슈라는 게. 그지?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 중, 대만 여기서 무력 충돌이 진짜 났어. 그러면 뭐야? 주가는 더 이상 못 올라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지. 그럼 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딱 잡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라도 그분한테 긍정적으로 보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개미 투자자고 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치 큰 국가들이야.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 이게 어떤 대응을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항상 드리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빠지면 누가 땡겨줘? 돈 없는 사람들이 땡기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땡겨놓고 개인들을 꼬시는 거지. 왜?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이게 그거죠.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땡기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상황을 결국에는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개인들이 땡기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땡기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들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시장을 땡긴다고. 그러면 그 땡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덕을 봐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마인드가 부정적으로 당연히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순번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순번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근데 이제 요거는 시장을 살짝 좀 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로서 역할을 해줄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유동성, 그 다음에 코로나. 그러니까 항상 현 시점보다 내년이 좋으면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죠? 올해 너무 안 좋아. 근데 분명한 거 여러분들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바이든도 생방송으로 접종하는 거 나왔죠. 자신감 있게 지금 뭐 백신 접종을 했던데 근데 백신 접종이 잘 돼서 진짜 환자들이 줄어들면 그로 인해서 경기는 올해보단 내년에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연장될지 아닐지는 물론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종목을 어디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폭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시장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반도체, 2차 전지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 반도체, 2차 전지, 뭐 게임, 그 다음에 음식료, 그 다음에 이제 뭐 엔터 이런 것들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신재생, 그죠? 쉽게 설명드리면은 정책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봐. 탈원전 하니까 어떻게 돼? 원자력 관련주 어떻게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지금 휘청휘청하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뭐 신재생 쪽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뭐 다른 국가들 마찬가지예요. 왜? 탄소 중립.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져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전 세계 지구의 온난화를 더 가속화시키면 여러분들 끝장납니다. 지구 종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돈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신재생까지도 당연히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업종을 잘 봐야 되는.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 뭐 에스토리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그다음 펜엔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조정 폭이 어느 정도로 나올 거냐. 그러니까 조정이 여기서 짧게 끝날 거냐, 아니면 더 이어질 거냐. 요게 여러분들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짧은 조정이라는 거는 코스피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2700이 안 깨지는 게 짧은 조정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21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차트를 좀 당겨 보겠습니다. 21선 정도, 21선 요 선에서 21선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공교롭게 그 타이밍 21선을 딱 지금 걸리네요. 그죠? 요 정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조정이다라면 짧은 조정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올해 연말에서 지금 내년 초까지 이 횡보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 한 번 또 반등을 하는 시도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의 어떤 폭을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정의 폭을 보고 강도를 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요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2600까지는 좀 열어놓자. 2600 2600까지는 열어놓자.
2600.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2600이 무조건 가나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몇 가지를 잡아놓고 2600까지 가면은 중립이고 2700 정도에 마무리되면은 뭐야 강한 시장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2600도 깨진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요? 2400도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내지는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면 이제 다시 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2600까지는 좀 열어놔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다시 주도할 수밖에 없다. 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니까 그래요. 그죠? 뭐 BTS 언제 우리가 빌보드에서 1등을 해보고 하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너무 이제 그 무리한 대응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 여유있게 보시면은 이 어떤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림, 여러분들 이제 매집주 좋아하시죠? 매집주. 매집주 좋아하시거든? 많은 분들이 매집주 있습니다. 요거 이제 기대 수익률이 한 20에서 얼마, 많게는 뭐 40% 내지는 그 이상 됩니다 라고 하면은 막 비중을 실어서 사요. 근데 이제 매집주의 여러분들 장점은 뭐냐면 사자마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주식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치? 그래서 내가 최대한 많이 사놓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그 기준을 지수에다 그냥 반영을 시키세요. 지수에도 동일하게. 지수도 내가 한두 달 정도 매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수를 한두 달 정도 매집하고 그 뒤에 급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더 안전하고 아니면 그게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정이 꼭 나와봐야 여러분들 진짜 센 종목이 뭔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목들 몇 가지 드리잖아요. 전략 종목들도 저희 쪽에서 이제 드리는데 막 급등을 막 반등 보이고 상승 시도를 하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종목도 있을 거고 예상 못한 종목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정이 나와봐야 진짜 세구나 아니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거쳐가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백날 반도체가 내년에 더블 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도 못 들고 있는데 못 들고 있어. 왜? 진폭이 크면 만약에 지금 3만짜리 주식이, 제가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매매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그냥 좋은 종목 사놓는다고 지금 내가 수익을 보는 게 아니야. 왜? 그럴 거면 아예 안 보. 요즘에 TV에 막 유명한 사람 나와서 얘기하죠. 존리? 존리라고 주식으로 졸리 많이 번 분인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자 샀다고 칩시다. 얼마? 20만원에 샀는데 여기에 이 종목이 10만원까지 떨어져서 반토막 났어. 50%. 그러면은 다시 가도 여러분들 이게 자신감이 있겠냐고. 무조건 털려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신용이나 미수 써서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팔기 싫어도 팔려요. 왜? 반대매매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미 털라고 막 머리채 잡고 흔들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가 지금부터 사서 그냥 무조건 풀매수 땡겨서 기다려야겠다. 이거는 올바른 전략이 아닌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제 조정이 어떤 폭으로 전개가 되느니, 전개가 될지 이제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사실. 왜? 그동안 이끌어왔고, 기관들은 사실상 연기금은 우리나라 지금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이 큰 매수 들어오긴 좀 힘들어 보여요, 사실. 지금은 구조상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중산층이나 상류층이나, 그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조금은 기관이 대량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 구조상 그렇습니다. 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이슈에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요거를 좀 짚어드릴 테니까 요 지금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요 정도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 예측은 일단은 2700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자. 근데 이제 여기서 반등은 한번 나올 거예요. 반등 나왔다가 빠질 때 이 빠지는 폭이 적은지 큰지, 적으면은 강한 거고 이게 크면은 더 빠지는 거지. 예, 그죠? 그럼 더 빠지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현금 비중이 된 거잖아. 그죠?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 시장 주도주로서 그 종목이 안 빠진다 하면 좋은 건데 안 빠지는 종목은 없을 거야. 아마.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지금 빠지는 단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내년 여러분들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까지는 대략 한 2700에서 2680까지는 열어두시고, 그러니까 오늘처럼 한 번이나 조금 더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 이제 밀리고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치고 올리고, 그럼 그때 뭐 현금 비중을 더 확대시킬 수 있겠죠. 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확대시킨 다음에 한 번 빠지면은 그때 이제 내년에 뭐 여름이나 아니면 하반기를 또 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실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요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좀 하고, 제가 두 번째 외국인 어떤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 그걸로 넘어갈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요 내용은 여기까지.